이 부분에서 우울증 공격형 위험인자까지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제는 사춘기 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사춘기와 잠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더 자면 집중이 잘 할 수 있겠지, 좀 더 편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찌 보면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초등, 중등, 고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잠을 줄여서 뭔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현실은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조금 잠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깔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우선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수면 항상성, 발음이 어렵다. 수면 항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깨어나서 활동할 때는 수면 압력을 쌓고요, 잠을 자는 동안 수면 압력을 줄어들어서 기운이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것이 수면 항상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수면 항상성이 아이하고 사춘기하고 동일한 시간을 자야지 이 수면 항상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어린아이는 훨씬 많이 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사춘기는 좀 덜 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자야 되냐면 9시간에서 10시간 헉! 하셨죠? 10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9시간에서 10시간 어떻게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하다고 합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이 수면 압력을 견디는 힘이 작기 때문에 빨리 자줘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죠.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이걸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잘 수도 있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멍하다. 근데 오후가 되면 될수록, 오전에 계속 좋은 거죠. 어떻게든 좋은 거죠. 그래서 오후가 되면 좀 똘똘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것과도 큰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수면을 많이 잤을 때 좋나요? 당연한 말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신체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감정 억제.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많이 자니까 우리도 왜 좀 피곤한 날에는 좀 감정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감정 억제까지는 알겠어. 세 번째, 우울증, 공격형의 위험 인자가 줄어든다. 전 이 부분에서 우울증 공격형 위험 인자까지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춘기 영상에 보면 사춘기 뇌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우울증 환자와 비슷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과도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잠을 부족하게 자면 잘수록 사춘기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고, 거기다가 그럼 사춘기 우울증에 걸린 아이는 위험한 행동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여기에 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들도 이 아이는 너무 공격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내 아이지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너무 왕따라던가 이런 위험 행동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좀 힘들다,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수면을 살펴보았더니 보통 한 12시 아니면 1시에 자서 6시 학교를 가야 돼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아이에게, 물론 아이도 좀 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솔루션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한 10시쯤 자서 7시 반까지 자렴? 이 솔루션을 준 거예요. 자는 거야 뭐 잘 수 있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잔 거죠. 9시간 반씩 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잤더니 15일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좀 편해졌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45일이 지났더니 학교에서도 너무나 달라진 거죠. 뭐 왕따를 주동해서 한다던가 아이들을 좀 괴롭힌다던가 이런 행동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뭐 그런 학생처럼 보인다라는 거고, 더욱이 좋은 건 학생 스스로 본인 자체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요. 화난 감정도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 잠에 대한 패턴, 10시에서 7시 정도까지는 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향상성 그리고 사춘기의 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이가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라기보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수면을 많이 취했을 경우에 깨어있는 시간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간 반 정도는 자야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가 자는 시간에 대해서 좀 규율을 정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정했는데 아이가 싫어 이럴 경우에는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러한 게 있대. 자! 왜 안 자? 뭐 이렇게 억압하시기보다는요,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 사춘기에는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자주는 게 너한테 아주 좋대. 라고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네가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떨까? 네가 10시에 자서 한 7시 정도에 깨어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럼 당연히 공부가, 엄마 나 그럼 공부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문제시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공부를 요 시간에 넣는 건 어떠니? 라고 좀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사춘기는요, 제일 어려운 건 사춘기 아이 본인입니다. 부모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춘기 아이만큼 힘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면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 일주일, 뭐 10일 가면 갈수록 본인도 좋다는 걸 느낄 거고요. 부모님도 아이의 감정의 조절이 훨씬 더 쉬워지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저는 보통 9시에 들어가자 라고 해서 9시 20분 정도 누워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통은 한 9시 50분, 10시 정도에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7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도 겪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 나 좀 늦게 잘래 이럴 때는 좀 편하게 둬요. 대신 11시 전엔 자야만 한다는 그런 규율을 정해 놓았죠. 그래서 주말에는 좀 더 한 2-3시간 정도 잠을 보충하자라는 얘기, 잠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어요. 스스로도 느끼고 좋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춘기 아이들 잠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시켜주고 우울증과 공격형의 위험 인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9시간은 꼭 자야 하고 부모가 자는 시간에 대한 대화와 규율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높으면 안 자고 더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더 활용하는 게 맞다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춘기 잠의 비밀, 이 영상이 사춘기 부모님이시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단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듣고만 넘기시지 마시고요. 아이랑 꼭 대화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